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볼로냐는 국내외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이번 주 니콜로 카살레가 훈련에 완전히 복귀했다는 소식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요일 경기에는 몇몇 선수가 결장할 예정입니다. 7호 임모빌레와 이브라힘 술레마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베테랑 수비수 로렌초 데 실베스트리는 UEFA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전 윙어 리카르도 오르솔리니는 주말 세리에 A 경기에서 2경기 연속 페널티골을 성공시키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카스트로 혹은 티스 달링가와 함께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있지만 빈첸초 이탈리아노 감독은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상대팀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대표 미드필더 빈첸초 그리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공격수 주니어 아다무와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수비수 필리프 리엔하르트는 9월 중순 이후 결장 중이라 복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출전 정지를 마친 스위스 출신 요한 만잠비는 다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볼로냐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원정 패배를 기록했으며 유럽 대회에서 아직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통해 2시즌 연속 유럽 대회 진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번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 산티아고 카스트로의 헤더가 골대를 맞추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결국 동점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출발을 보이며 현재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레체 원정에서는 경기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홈 구장 달라라에서 치른 UEFA 대회 31경기 중 단 2번만 패배한 기록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 3번의 유럽 홈 경기에서는 2차례 패배를 겪기도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유럽 대회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5위를 차지하며 다시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는 바젤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파트리크 오스터하지와 막시밀리안 에게슈타인이 각각 득점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초반 다소 부진했지만 최근 4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호펜하임과 1대1로 비기며 8위에 올라 있고 3월 이후 한 번도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럽대회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을 기록 중이라 원정 약세가 뚜렷합니다. 볼로냐는 홈에서 충분히 저력을 발휘할 수 있고 프라이부르크는 분명히 강하게 맞서 싸우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볼로냐가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루도고레츠는 이번 경기에서도 몇몇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아기부 카마라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게오르기 터르지에프와 콰드워 두아 역시 부상 문제로 유로파 리그 스쿼드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몬타나전에서 전반 도중 교체된 수비수 요엘 안데르손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공격수 비엘레는 유럽 대회 3경기 연속 득점을 노리며 최전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원정팀 레알 베티스는 마르크 바르트라, 디에고 요렌테, 이스코, 넬손 데오사 등 4명의 주전급 선수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또한 파블로 가르시아는 칠레에서 열리는 20세 이 월드컵 스페인 대표팀 차출로 결장합니다. 골문은 알바로 바예스가 파우 로페스를 대신할 예정이며 앙헬 오르티스, 주니어 피르포, 세르지 알티미라, 세드릭 바카부 등이 선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챔피언스리그 예선 탈락 후 유로파 리그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슈켄디아와의 첫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지만 2차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1로 대승하며 극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리그 첫 경기에서는 말메를 2대1로 꺾었고 지난 주말 몬타나전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며 최근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스페인 팀을 상대로는 유럽 대회에서 9전 전패라는 불리한 전적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도 지난 1월 미트윌란전 이후 홈에서 공식전 패배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대항전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유로파 리그 첫 경기에서도 노팅엄 포레스트와 2대2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경기 막판 안토니의 동점골 덕분에 패배를 면했습니다. 이어 라리가에서는 오사수나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라리가 6위에 올라 있으며
이번 경기는 루도고레츠와 2022-23 시즌 이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당시 베티스는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세 경기 모두 무승부에 그쳤고 아직 연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루도고레츠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맞대결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로마는 현재 파울로 디발라와 레온 베일리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디발라는 이번 주말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베일리는 A매치 휴식기 이후에야 돌아올 전망입니다. 토마소 발단지가 UEFA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엘레가 공격 삼각편대의 오른쪽을 계속 맡아야 할 가능성이 크며 최전방은 도부비크 또는 에반 퍼거슨이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주말에 있을 피오렌티나와의 리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면에서는 렌시와 치미카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릴의 제네지오 감독 역시 로테이션에 익숙한 인물로 브란과의 첫 경기에서 무려 6명의 선발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벤자민 앙드레, 수비수 토마 메니에, 로망페로, 알렉상드로에 이어 주전 골키퍼 베르케 외제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입니다. 한편 40세에 접어든 베테랑 올리비에 지루는 유로파리그 통산 17골을 기록 중이며 2019년 첼시와 함께 대회 득점왕에 오른 경험도 있습니다. 로마는 지난주 니스를 꺾으며 유로파리그 통산 98승을 달성했고 이는 대회 최다 승리 기록에 해당합니다. 새 사령탑 가스페리니 감독은 2024년 아탈란타를 유로파리그 정상으로 이끈 바 있으며 이번에도 남프랑스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리그 단계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로마는 최근 라치오와의 로마 더비 승리를 포함해 3연승을 기록 중이며 가스페리니 체제에서 지금까지 5승 1패 단 2실점만을 허용하는 짠물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리에 A 초반 순위에서도 AC 밀란, 나폴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대항전 홈 성적에서도 강세를 보여 유로파리그 홈 경기의 75%에서 승리했고 홈에서 단 2번밖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릴은 지난 시즌 리그 5위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는 인상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개막전에서는 브란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교체로 들어온 지루가 결승골을 기록하며 대회 최연장 교체 득점자가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7경기 15득점을 기록하며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지만 최근 리그 2경기에서는 연속 무득점에 그쳤고 직전 경기에서는 리옹에 0대1로 패하며 제네지오 감독이 퇴장당하는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릴은 후반전에 강한 팀으로 이번 시즌 15골 중 11골을 후반전에 넣었지만 로마의 강력한 수비와 홈 경기 전적을 감안할 때 이번 원정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가스페리니의 로마가 또 한 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젤의 핵심 선수는 세르단 샤키리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에만 이미 6골을 기록했으며 그중 4골은 전반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공격수 베니 트라오레는 8월 초 이후로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수비수 츠네모토 케이고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주말 루체른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하며 바젤은 리그에서만 3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2경기 중 클린시트는 단 한 번에 불과하며 최근 3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 불안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력 문제는 슈투트가르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주목할 선수는 에르메딘 데미로비치로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요샤 바그노마는 쾰른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활약했지만 이번 경기에선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수 데니즈 운다브는 여전히 부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회네스 감독이 이끄는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첫 경기에서도 셀타 비고를 상대로 부아나니와 엘칸누스의 득점으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주말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쾰른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리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최고조이며 3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바젤은 유럽 대항전 첫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에 1대2로 패배했고 이번에도 독일팀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루도비크 마그낭 감독은 과거 슈투트가르트 선수로 134경기를 뛰며 리그 우승까지 경험한 바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맞대결이지만 현재 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세와 전력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슈투트가르트가 바젤 원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젤의 불안정한 수비와 슈투트가르트의 상승세가 맞물려 접전 끝에 슈투트가르트가 승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타 비고는 세르히오 카레이라와 미하일로 리스틱이 각각 무릎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 스웨덴 수비수 칼 스타르펠트 역시 발목 문제로 지난 주말 엘체전에서 빠진 데 이어 이번 홈 경기에도 결장할 전망입니다. 지랄데스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하비에르 로드리게스, 프란 벨트란, 그리고 주장 이아고 아스파스가 선발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원정팀 PAOK의 경우 공격형 미드필더 디미트리오스 펠카스가 최근 2경기 연속 결장한 만큼 이번에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루카 구게샤슈빌리, 디미트리오스 베르도스, 마하마두 발테는 유로파리그 리그 스쿼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지안니스 미하일리디스, 압둘라만 바바, 마고메드 오주도예프, 안드리아 지부코비치 등이 지난 주말 벤치에서 내려앉은 뒤 선발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셀타는 지난 시즌 라리가 7위로 마무리하며 2016-17 시즌 유로파리그 4강 진출 이후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전이었던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며 아쉽게 출발했습니다. 이어 리그에서도 엘체전에서 보르하 이글레시아스가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지만 또다시 1대2로 패해 시즌 초반 8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강등권 바로 위인 17위이며 골득실 차로 간신히 생존권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셀타는 원정 3연전을 마치고 발라이도스 홈에서 PAOK,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니스를 상대로 연속 4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홈 2점을 살려 반등을 노리는 시점이며 과거 그리스 팀을 상대로 한 주요 유럽 대회 4경기에서 3승 1무로 우세를 점했던 점도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PAOK는 챔피언스리그 예선 탈락 후 유로파리그로 내려와 2차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볼프스베르거 AC를 간신히 꺾은 뒤 리에카와의 플레이오프에서는 합산 6대0 대승을 거두며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본선 첫 경기에서는 마카비 텔아비브와 홈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또한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아스테라스 트리폴리스와 3대3 무승부에 머물며 공식전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습니다. 스페인 원정 성적도 좋지 않아 스페인 클럽을 상대로 한 주요 대회 7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첫 승리에 목마른 셀타가 이번 경기에서 홈 2점을 살려 간신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페예노르드는 지난 주말 흐로닝원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수비수 말콤 옌크가 오른쪽 하체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게르노 트라우너, 토마스 베런, 그리고 전 브라이튼 미드필더 야쿠브 모더 역시 여전히 결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넬 아흐메도지치는 지난 주말 국내 리그 징계를 마치고 복귀가 가능합니다. 중원에서는 아스널의 유리엔 팀버와 쌍둥이 형제인 퀸튼 팀버가 우사마 타르할린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팀 내 최다인 6골을 기록 중인 우에다 아야세가 최전방에서 계속 출전할 전망입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미드필더 존 맥기니 훈련 도중 부상을 호소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수비의 핵심 타이론 밍스도 플럼전 도중 교체로 나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아마도 오나나, 유리 틸레망스, 로스 바클리는 여전히 결장합니다. 밍스가 빠질 경우 파우 토레스나 린델로프가 에즈리 콘사와 짝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엔디아, 카마라, 마트센, 말렌, 산초 등은 교체 명단에서 출발했지만 이번 경기에선 선발 기회를 노립니다. 빌라는 시즌 초반 공식전 6경기 무승이라는 부진에 빠졌으나 최근 볼로냐, 풀럼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주장 맥긴이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팀 상승세를 이끌었고 에메리 감독 역시 선수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원정은 빌라가 2009년 2월 CSKA 모스크바전 이후 처음 치르는 유로파리그 원정입니다.
유럽 대항전 원정 성적은 최근 7경기에서 승패를 번갈아 기록했으며 직전 PSG 원정에서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는 최근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가장 긴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로빈 판 페르시 감독이 이끄는 페예노르드는 리그 초반 7경기에서 6승 1무로 승점 19점을 확보하며 PSV를 제치고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주말 흐로닝원 원정에서도 우에다 아야세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유로파리그 개막전에서는 브라가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지만 홈에서는 최근 6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경기당 평균 3골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유로파리그 원정 성적은 2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예노르드는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유럽 무대에서 28경기 중 8승 6무 14패를 기록했는데 그중 8승 모두 홈에서 거둔 결과입니다. 판 페르시는 선수 시절 아스널과 메뉴에서 빌라를 상대로 무려 8골을 넣은 바 있어 이번 맞대결에 상징성을 더합니다. 빌라는 최근 반등세를 이어가고자 하고 페예노르드는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 결과가 예상됩니다. 리옹은 이번 주말 리그 경기에서 오렐 망갈라와 어네스트 누아마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결장했고 골키퍼 레미 데캉 역시 손목 부상 여파로 1에서 2주 더 이탈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유로파리그 1차전에서는 타너 테스만이 후반 30분 무렵 결승골을 기록했고 골키퍼 도미닉 그라이프가 2차례 세이브를 기록하며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잘츠부르크는 개막전에서 다수의 결장자가 발생했습니다. 저스틴 오모레기에가 아킬레스건 파열, 알리에 체이스가 내전근 부상, 발렌틴 줄츠바어는 발목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에 무릎 부상으로 윤 올라프 멜베르와 가와무라 다쿠무가 출전하지 못했고 카림 코나테는 십자인대 파열로 결장했습니다. 리옹은 올 시즌 새로운 방식의 전술을 임시 사령탑 호르의 마시엘 지도 아래 받아들이며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전 6승 중 5승이 1대0 스코어였을 정도로 최소 득점에 기반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 홈 성적도 인상적입니다. 최근 29경기에서 단 3패만 기록했으며 그 구간 동안 경기당 평균 2.1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 조별리그 홈 6경기 중 5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 잘츠부르크전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다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파리그 연속 무실점 승리를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리옹은 과거 유럽 대항전에서 오스트리아 팀을 단 한 차례 만나 1997년 인터토토컵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2대0으로 꺾은 바 있습니다. 반면 잘츠부르크는 또다시 유럽 무대에서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첫 경기에서 유효 슈팅 4개를 기록했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도 8경기 중 5경기 무득점, 7패를 당하며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로파리그 원정에서의 성적은 참담합니다. 2018년 12월 셀틱 원정 3대1 승리 이후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최근 유로파 원정 5경기 모두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매번 최소 2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토마스 레쉬 감독 체제의 잘츠부르크는 최근 리그 원정 3경기 중 2승을 거두긴 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프랑스 클럽을 상대로 최근 3연패를 당했습니다. 프랑스 원정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는 2017년 니스 원정 2대0 승리뿐입니다. 리옹은 수비적인 운영 속에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조직력이 떨어진 잘츠부르크가 이 단단한 리옹 수비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여전히 수비수 올라 아이나 없이 경기를 준비해야 하며 더글라스 루이스와 무리오도 허벅지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오마리 허치스는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진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미드필드에서는 이브라힘 상가레와 모건 깁스 화이트가 니콜라스 도밍게스와 제임스 맥어티를 대신해 선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럼 허드슨 오도이가 선발 라인업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이고르 제주스는 크리스 우드를 대신해 최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구단 역사상 1967년 페어스컵에서 조 베이커 이후 2경기 연속 유럽 대항전 득점을 기록하는 두 번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투일라는 오비 에제헤리와 미켈 고고르사가 제외되지만 다리오 오소리오는 근육 부상에서 회복해 직전 경기에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전 본머스 미드필더 필리프 빌링이 계속해서 중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전 풀럼 수비수 케빈 음바부는 윙백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프란쿨리노가 주니오르 브루마도와 함께 투톱을 이룹니다. 왼쪽 수비수 파울리뉴는 이번 경기에 출전할 경우 유럽 대항전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구단주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가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을 경질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미비합니다.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공식전 5경기 연속 무승, 10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선덜랜드에 0대1로 패하며 리그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유로파리그 개막전에서도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2대1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종료 직전 안토니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1996년 바이에른 뮌헨전 이후 처음 치르는 메이저 유럽 대항전 홈 경기이며 덴마크 클럽과는 사상 첫 맞대결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티 그라운드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5패를 당했고 무득점 경기가 많아 홈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미투일라는 유럽 무대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슈투름 그라츠를 2대0으로 꺾으며 유럽 대회에서 6연승을 달성했고 리그에서도 최근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번 원정은 경기 준비 시간이 48시간 남짓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미투일라는 과거 유럽 대항전에서 잉글랜드 팀과 4차례 맞붙어 단 한 번만 승리했는데 그 상대는 2016년 루이 파날 감독 시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 예선 원정에서는 3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번 경기는 포레스트 원정에서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현재 부진하지만 전력상 여전히 우세를 점할 수 있고 이고르 제주스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첫 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투일라는 유럽 대회에서의 상승세를 믿고 이변을 노리겠지만 체력적 부담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홈팀 포레스트가 근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